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제 제가 브레인 페어런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6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장치가 바로 두뇌입니다. 저는 두뇌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사람을 지으셨구나, 사람은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네 라는 사실을 두뇌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손에 쥐고 살고 싶어하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두뇌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두뇌를 통해서 두뇌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을 갖고 계시는데, 두뇌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뇌가 어떻게 바뀐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는 두뇌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뇌를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은 없잖아요. 뭘 작아지긴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 판단, 주의, 통제. 이게 두뇌가 하는 일들인데 이 두뇌 기능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만 해도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러 가지 두뇌 기능이 문제가 오지? 이걸 하려면 두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왜? 뱃속에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오르는 걸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저기 어머니. 네. 뭐가 떠오르세요?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네. 뇌 속에 뭐 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뇌에는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두뇌에는 뭐가 있냐고 물었을 때 전두엽 있고요, 후두엽 있고요, 해마 있고요 막 설명을 했는데 2시간을 해도 4단어가 안 나오면 사실 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뇌 발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4단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시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물고 있던 담배를 줄까요? 왜 안 주죠?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던데. 담배는 왜 못 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담배 연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 폐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아빠도 쫄라댄다고 담배를 물려줄 수는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재웁니다. 자장자장 아무리 재우는데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차차서 한 컵 따라. 설탕을 진하게 섞어. 이제 먹이는 거야. 아기는 달달하니까 꿀꿀 마시고는 취해서 골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울 땐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 재울 때마다 소주 찾는 엄마가 옆집에 산다면 우리 그 엄마 어떡하시겠어요? 신고하겠죠, 신고. 왜?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알코올 성분이 잠은 재울 수는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주면 신고하겠다 단호해. 근데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보세요. 맥락. 술과 담배는 지금 어디에 나쁘다는 거예요? 몸, 바디. 스마트폰 어디에 나쁘다는 거예요? 뇌, 브레인. 그러면 몸은 신고해서라도 지켜내야 될 영역이고 뇌는 어쩔 수 없이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영역인가요? 사실 반대 아니에요. 몸은 좀 망가져도 인공관절이라도 껴서 살 수가 있지만 두뇌가 망가지면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요가 핵심이 아니라 나쁜 건 알겠는데요. 뭘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뉴런부터. 이게 뉴런이에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 두뇌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뉴런이라고 불러요. 몇 개가 심겨져 있냐? 무려 1000억 개가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1000억 개 나무가 우리 뇌 속에 있으려면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엄청 작아야 돼요. 얼마나 작으냐?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1mm를 1000번 자른 크기예요. 1mm를 1000번 자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래서 뇌를 해부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이탈리아에 꼴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특이하죠. 이름이 꼴찌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엄청 놀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꼴찌가 현미경에다가 뇌를 잘라서 놓고 뇌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관찰하다가 손을 잘못 툭 움직였는데 옆에 시약들이 들어있는 병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건드린 거예요. 실수로 툭 쳤는데 이게 쓰러지면서 여기에 있는 약물이 튀어서 그 뇌에 옮겨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슬라이스해 놓은 조각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약물이 저 뉴런만 염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얼룩이 생긴 거예요. 그 결을 따라서. 그래서 발견된 게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수로 발견한 뉴런이 있다는 걸 발견한 덕분에 1906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뉴런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엄마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만들어져요. 아이를 임신하면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나와서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 발가락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실까요?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사시면서 혹시 발가락이 더 필요한 분 계신가요? 그때 만들어진 발가락을 지금까지 쓰시는 것처럼 그때 바로 우리 뇌 속에는 1000억 개의 나무가 심겨져서 지금까지 쓰시고 죽을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 나무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뱃속에 장기들이 있는 것처럼 뇌 속에도 장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자, 위장 왜 있어요?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위장 필요하죠. 심장은 왜 있어야 돼요? 우리 세포는 5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 심장은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 거죠. 몸에 필요해서 있는 것처럼 두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두뇌에 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뉴런은 색깔만 구별하는 뉴런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보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이 바로 그 뉴런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뇌에는 그런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 안 심겨져 있을까요? 강아지 뇌 안 심겨졌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흑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산란을 통해서 분자 구조에 따라서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눈 안에 있는 1억 2천 개의 그 세포를 통해서 그 색깔을 찾아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다가도 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움직이는 것만 보는 나무가 있어요. 뇌 속에. 어떤 사람이 뇌가 손상됐는데 움직이는 그 뉴런이 손상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네. 근데 여러분이 동시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멈추면 여기 사람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1000억 개 나무는 뇌가 하는 1000억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재밌는 장기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우리 뇌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냐면 엄마 얼굴만 찾는 장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두뇌에는 사물을 인식하는 뉴런들은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고 얼굴을 인식하는 뉴런들은 이쪽에 심겨져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보면 뭔가를 사물을 인식하는 뉴런들이 있는데 그 뉴런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중에 얼굴만 인식하는 뉴런이 별도로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시금치를 먹으면 위장이 아니라 간에서 소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꼭 시금치만 딴 데서 소화시키는 거야. 위장을 안 쓰고. 2, 3개월 된 아기들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2, 3개월 된 아기들에게 풍선을 불어서 눈, 코, 입을 그려서 딱 보여주면 아기들이 딱 집중을 해요. 저게 엄마 얼굴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풍선을 반대로 돌려요. 아무것도 안 그려진 쪽을 딱 보여주면 아기들이 바로 풍선을 안 보고 딴 데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풍선을 본 게 아니라 얼굴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얼굴 찾는 뉴런을 뇌에다가 하나님이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성 발달 또 우리 두뇌가 발달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두뇌는 발달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발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근데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는 사물을 인식하는 두뇌가 작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9개월 된 아기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기들을 눕혀놓고 엄마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아기가 문소리를 듣고 딱 엄마를 향했을 때 엄마 어디를 보는지를 촬영해봤어요. 동체 촬영 기계를 장치해놓고 아기의 눈동자가 엄마의 어디를 보는지 찍어봤더니 모든 9개월 된 아기들은 엄마를 향해서 눈, 코, 입만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엄마 헤어스타일 어떤가? 관심 없어요. 엄마 오늘 핸드백 명품 들었나? 관심 없어요. 엄마 오늘 치마 입었나? 바지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어디만 보더라? 눈, 코, 입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 코, 입만 보는데 딱 봤는데 엄마가 화를 내면서 들어와, 짜증내면서 들어와, 슬픈 표정으로 들어와. 그러면 아기는 밖에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저 엄마 얼굴 표정이 누구 때문이라고 해석할까요? 아기가? 나 때문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게 자기 중심성 두뇌라 그래요. 10살까지 두뇌는 메커니즘 자체가 자기 중심성 두뇌로 작동돼야 생존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길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기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어마어마한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불안을 감지하는 장치가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가 이제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손등을 막 때리면 손등이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편도체를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작된 그 불안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요. 어른이 돼서까지도. 근데 엄마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들어오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어떨까요? 엄청 행복하고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요 얼굴을 인식하는 저 뉴런의 이름을 제가 특별히 지었어요. 누구도 짓지 않는 저만 쓰는 용어로. 저 뉴런의 이름은 엄마 미소 스캔 장치다.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저 뉴런은 단지 엄마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엄마의 미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뇌 속에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장기가 1000억 개 있는데 그중에 엄마 미소만 찾는 장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슬프든 괴롭든 화가 나든 짜증나든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아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빵긋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 뇌는 정말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뇌 환경 속에서 발달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플보다 더 나쁜 건 무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기 입장에서 볼 때요 엄마가 차라리 나한테 화를 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쳐다도 안 봐. 이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 가는데 동네 아는 아줌마가 이렇게 걸어와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날 쳐다보고 쌩 까고 지나가면 기분 어때요? 아주 더럽잖아요. 아기들이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가 나를 향해서 웃을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날 쳐다도 안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엄마들이 왜 나를 쳐다봐요? 엄마 지금 바빠. 이거 쳐다보느라고. 저는 이런 엄마도 봤거든요. 애기 젖을 딱 물려놓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젖 물려놓고. 애기가 젖 빨면서 어디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얼굴 쳐다보거든요. 근데 나를 때 눈을 안 맞추고 이걸 보고 있으면 아기는 젖맛이 달까요, 쓸까요? 엄청 쓰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눈앞에 있을 때 이거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걸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엄마는 내가 좋아, 스마트폰이 좋아.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째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저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1000억 개 뉴런은 1000억 가지 기능을 하는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잘한다 한 말은 1000억 개 뉴런 중에서 노래하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1000억 개 나무 중에서 그림 그리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1000억 개 뉴런이 바로 우리의 재능과 잠재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장기들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장기가 뱃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장기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기 원하면 그 나무를 특별하게 만드시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만들어지는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 대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걸 하잖아요. 걔는 지금 뭐 하던데, 걔는 지금 뭐 받았다 그러던데, 걔는 지금 어디 갔다 왔다던데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똑똑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삶이 사라지도록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져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 엄마 아빠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몸에다가 표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아이의 눈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랑 눈을 마주쳐요. 맞아요? 눈을 보게 되죠 꼭. 혹시 뭐 눈 피해가면서 키우시나요? 눈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눈에 뭐가 있어요? 홍채라는 게 있죠. 여러분,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을 볼 때마다 그렇지, 저의 홍채가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기 심겨진 1000억 개 나무가 뉴런이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이는 없지. 나는 이 아들 이 딸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만의 존귀한 삶이 사라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키워내는 그런 엄마 해야지, 그런 아빠 해야지 매번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결단을 해도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면 은근히 또 시험에 들어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군데 더 표시를 해놓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잡고 만지고 접하는 게 손이죠. 늘 아이의 손을 잡죠. 자, 손에 뭐가 있어요? 지문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손을 잡을 때마다 한 번 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내 속에 1000억 개 나무는 우리 아이랑 똑같이 심겨진 아이는 없지. 이 아들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키우겠다. 이 비교는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주 습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습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머님들 특히 몇 년 전을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 2-3살 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우리 아이랑 비슷한 또래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엄마한테 꼭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물어봤었는지? 몇 살이에요? 몇 개월 됐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거 왜 물어봤을까요? 왜?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교하려고. 비교는 우리 안에 습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비교하면 내 얼굴이 해맑아질까요? 못마땅해질까요? 비교하면 주로 못마땅해지죠? 그러면 이 못마땅한 표정을 아이가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왜 읽죠? 그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엄마 미소 스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나를 향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당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우리 젊은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일 수십 번씩 눈을 마주칠 때마다, 손을 잡을 때마다 비교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 비교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후배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이 왔어요. 선배님,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서 축하해 주세요. 청첩장이 온 거예요. 청첩장만 보낸 게 아니라 뒤에다 뭘 썼더라고요. 또 추가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딸이 로스쿨을 나와서 사실을 패스해서 헌법재판관 연구관이 돼서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나요? 근데 써서 보냈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 딸은 놀고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이 비교라는 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는 누구처럼 살도록 왔어요? 우리 아이만의 고귀한 삶을 살게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아이지, 옆집 애처럼 살려고 온 아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비교 문제를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130인 아이는 120인 아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속는다는 얘기예요. 안 속으면 저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그 잠재력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태초 전에 이미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시다가, 그 단어가 에베소 1장 4절에 있습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갖고 계셨다. 플래닝, 그게 설계 도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가 임신하는 순간, 아이가 수정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주권적으로 설계 도면을 거기다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1000억 개 뉴런은 그렇게 해서 우리 뇌 안에 들어오고, 과학자들이 우리 두뇌에는 뉴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50년이 더 지나서 1950년대가 돼서 우리 두뇌에는 뉴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틈 사이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공간은 어느 정도 간격이냐?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1mm를 100만 번 자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런 미세한 공간들을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통신. 그럼 이게 무선 통신이에요? 유선 통신이에요?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신을 1초에 100번씩 하는 거예요.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300번. 그러면 이게 1초에 100번, 3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그리스 말로 접착, 접합, 붙어있다, 엉겨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신호들이 몇 개가 있냐? 무려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 나무들이, 하나의 나무가 10,000개 또 다른 나무들과 통신을 하는데 동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로. 마치 우리 사람은 누구랑 한 번에 한 사람하고밖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100사람하고 100가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100가지 언어로. 근데 뉴런들은 뉴런 하나가 10,000개나 되는 뉴런들과 서로 다른 통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80억 인구가 80억 개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과 대화가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가능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려면 엄청 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기도해도, 어떤 언어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제가 방언을 처음 배울 때, 방언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종류로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80억
명이 80억 개 언어로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를 해도 사람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뉴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1000억 개 나무들이 천족의 시냅스로 통신을 할 때 전기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게 뭐더라 이러고 있단 말은 그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러면서 이 속에서 100만 분의 1mm 속에서 단백질이 붙을랑 말랑 결국 안 붙으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붙으면 생각나네. 왜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손자 이름을 깔끔하게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이 손자 이름이 안 나오고 딴 손자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경우 보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 그런 경우 있으세요? 손자가 넷이나 되니 이제 엄청 복잡해지셨습니다. 이름 부르시려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걸까요? 보세요.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나무, 이 뉴런 몇 년 된 나무예요? 60살이라면 몇 년 된 나무예요? 60년 된 나무잖아요. 뱃속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 잘 돼야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돼야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빨리 시냅스 신호로 움직여 단백질을 붙여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신호 처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그래서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 태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기능한다는, 작용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1000억 개 나무들이 있는 뉴런들이 있는데 1000억 개 뉴런들 중에 언어, 말과 관련된 뉴런들이 서로 지금 통신을 하면서 단백질을 막 결합하고 있어 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여러분 뇌에도 같은 뉴런, 같은 시냅스의 활동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숭이 두뇌 속에는 저나 여러분 같은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는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면서 노래를 하면서 교회를 왔든 자전거를 타고 왔든 뭐 춤을 추면서 왔든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서는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조개 하나 되는 이 시냅스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자 너 소장님 여기다 천조개 시냅스 만드느라 고생 엄청 했네요. 막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모든 질문에 하나님 하면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자, 인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그러고 썼고, 인간이 뭔가를 하면 뉴런들은 통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시냅스 누가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여기 선택과 경험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요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단어요? 네, 이 선택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책에도 안 나올 거예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반대말은 반응이라 그래요. 반응은 뭐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반응이에요. 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습니다. 밖에서 주인이 하루 종일 볼일 보고 집에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강아지들이 대면해요. 어떻게 해요? 달려나와서 꼬리치면서 난리치고 좋아하죠. 이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강아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볼일 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현관으로 달려나서 엄마 안기면서 보고 싶었어, 이제 왔어요, 사랑해요, 쌩 난리를 치고 좋아하고 있으면 이건 선택이다 반응이다? 이게 선택이에요. 왜? 보통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딱 들어오면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리고 성질을 내. 왜? 엄마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강아지라는 사실.
강아지가 주인을 기뻐하듯이 우리 아들 딸은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강아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웰컴하면서 엄마 아빠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부모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기러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시베리아까지 4만 킬로를 1년에 날아다니는데 그거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어느 날 기러기가 지난해 멋 모르고 철없어가지고 부모님 따라갔다 내 죽는 줄 알았다. 그거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그 4만 킬로를 이유 없이. 그러면서 올해는 쉴 거야. 그리고 안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그거예요. 프로그램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오직 사람만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바로 어떤 과정이다? 두뇌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 천족의 시냅스, 두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소성의 소자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모양.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걸 조소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소. 가짜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자, 가소성이 뭐라고요?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시냅스라는 게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탄다는 얘기는 그가 자전거 잘 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다는 뜻이죠. 그 아이가 연습을 할 때 뇌가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를 만들어요? 자기가 한 모양 그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균형 잡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균형 잡는 연습을 하고 있으면 뇌 안에 기저핵, 바닥핵이라는 핵이 있는데 거기에 균형 잡는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페달을 밟으면 그 모양도 뇌에 만들어져. 핸들 움직이면 그것도 만들어져. 위험을 살핀다고 두리번거리면 그것도 만들어져.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두뇌 어딘가에 만들어서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 자전거를 잘 탄다는 뜻인 거예요. 옆집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야자고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할까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바로 타요? 시냅스가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 잘하시는 분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머리 안 좋아요? 깜짝 놀랐네. 비밀인데 뭐 어떻게 알고 막 아니라고. 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한 거죠. 키워드 나왔죠.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할 때마다 두뇌는 그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 영어 잘하시는 거 보니까 머리 좋으신가 봐요. 머리 좋으셔서 좋겠어요.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여러분도 미국 가보셨겠지만 저도 미국 몇 번 가봤는데요. 미국 가봤더니요. 거지들도 다 아는 게 영어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패러다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갖고 있던 기존 패러다임은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 우리 딸이 공부를 잘 못하면 머리 나쁜가. 이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70절 맞았다는 얘기는 그 아이 뇌 속에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냅스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다. 이게 과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는 뭘로 만든다고요? 선택과 경험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머리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택과 경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선택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째 자발성. 뭐라고요? 둘째 몰입. 셋째 즐거움. 그러니까 자발성과 몰입과 즐거움으로 선택하면 시냅스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할 때 보세요. 자발성이 있는가? 엄마 나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나 공부 좀 하고 싶어. 공부 좀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나요? 주로 어머니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한테 야 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니? 아주 유세를 한다. 유세를 해. 자발성이 있다 없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몰입은 어때? 몰입. 공부할 때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요. 책으로. 게임할 땐 좀 나가긴 하더라고. 즐거움 어때요? 엄마 공부 너무 재밌어. 공부 너무 즐거워. 배움의 기쁨을 엄마가 알란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요? 공부 좀 하라고 앉혀놓으면 도살장 끌려가는 표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시냅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지금 마음이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인상을 쓰고 우거직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너는 왜 인상을 쓰니 공부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지금 편하다 불편하다? 뭔가 좀 힘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느라고 못하지.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뭘까? 숙제 다 했니? 숙제 없어? 숙제하고 노는 거야? 숙제 검사하는 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숙제 검사는 숙제 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숙제 내셨어요? 근데 왜 집에서 우리가 숙제 검사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숙제 검사 안 해도 학교 가면 숙제는 선생님은 확인해야 안 해요. 그건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서 뺏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 부모는. 마음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마음이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보이느냐? 얼굴에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뜻이 뭐예요? 얼 더하기 꼴, 얼꼴, 얼골, 얼굴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 얼굴을 얼골이라고 써놨어요. 시에서. 조선시대만 많이 그 일제시대 때만 해도 얼굴을 얼골이라고 불렀어요. 얼골이었어요 그때는. 얼골이거든요. 얼은 무슨 뜻이? 얼 마음, 정신, 얼 아시죠? 꼴은 모양.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모양은 어디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살피면 돼요. 우리 아이 얼굴이 해맑은지, 우리 아이 얼굴이 지금 어두운지, 슬픔이 있는지, 짜증이 있는지 이걸 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부모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많이 이게 또 무뎌져 가지고 얼굴을 봐도 잘 모르겠어. 저것이 지금 멀쩡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2살, 3살 때 찍은 앨범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때 앨범을 열어보면 2, 3살 때 찍은 앨범 사진의 얼굴이 해맑아요? 어때요? 엄청 해맑죠? 가장 해맑은 얼굴 한 2, 3개를 꺼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매일 이거와 얼굴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얼굴이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얼굴인가를 비교하시라고요. 원래 우리 아이들은요 우거직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고 해결해주면 얼굴이 해맑아지면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면, 억지로 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는 벗어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육하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다그쳐서 만드는 것을 사육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3가지를 가지고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면 마음을 살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는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꾸는데 두뇌가 바뀐다는데 두뇌에는 뭐가 있다고요?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아빠 오셨다 그러고 후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는데 기쁘게 달려나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아빠 주머니에서 아빠 폰만 꺼내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옷이 없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을 찾아.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뭐래? 자, 저것도 선택이죠. 아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빠 폰으로 게임하는 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아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멋지다, 잘한다. 내가 가르쳐주던 게임을 이렇게 잘하다니. 신났어 아빠도. 근데 여러분, 저 선택은 두뇌는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내 속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뜻이에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공부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아들 지금 내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공을 찰 것이고, 오락실을 지으면 게임을 할 것이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보겠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러고 살게 방치해 놓으면 뇌는
오락실만 지어져서 오락이나 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뇌가 바뀐다는 거는 조금 더 차원이 있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오락실이 지어진다는 말은 재미, 욕망, 쾌감, 즐거움의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라고 제가 설명한 요 네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꾼 게 이 경로라는 말이에요. 이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왜 이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왜 즐거울까? 왜 기쁠까? 그게 바로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이 나왔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 쓰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뭐 이렇게 영상을 접하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 자극은 뇌로 들어가면 이 경로를 만들어요. 시냅스 생성 연결이 되는데 이 경로 가운데 도파민 공장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파민이 뿜뿜 나오니까 당연히 뇌에서는 재미와 쾌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쾌감까지는 좋은데 이 도파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 넘어가고 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항상성 하면 체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체온은 항상 36.5도 4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는 빨리 36.5도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열제 먹이고 항생제 먹이고 막 검사하고 열 내리려고 해. 40도가 됐는데도 안 아프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종했습니다. 벌써. 아파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새들은 항상성이 42.5도예요. 새들 여러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면 따뜻해요. 새 안 잡아보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새 엄청 많이 잡아봤는데 따뜻해요. 그래서 왜 36.5도인지 왜 40도가 넘으면 죽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 이게 항상성이에요. 근데 우리 두뇌에 도파민 항상성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뇌가 어떤 기능을 하려면 도파민이라는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가 50개가 나와도 50개를 쓰고 100개가 나와도 50개를 쓴다는 뜻이에요. 체온처럼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는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도 집중하는 데는 50개밖에 안 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100개가 나왔으니까 나 100개 다 쓸래. 그럼 문제가 없는데 100개가 나와도 필요한 건 50개란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50개는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자꾸 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공장에다가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만 만들라는 지시를 할까 안 할까요? 자꾸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 영역, 저 주황색 영역이 주의를 집중하는 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제기에 집중하려면 여러분 저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저 오른쪽 주황색 영역이 집중을 하려면 도파민이 50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하는 아이들은 자극이 도파민 공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도파민이 50개만 나와요? 100개가 나와요? 100개가 나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몇 개가 나온다고요? 100개가 나와. 근데 그 스마트폰 영상에 집중하는 데는 도파민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50개 필요해. 100개가 나왔으니까 쓸데없이 50개가 나왔으니까 쓰레기가 쌓이니까 공장에다가 야 지금 왜 100개를 만들었어? 나 50개만 되는데 여기 남잖아 하고 자꾸 피드백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요?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이는 공장이 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상관이 없죠. 왜? 도파민 공장 사이즈가 줄었어도 자극이 강하니까 이거 집중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뽀로로 볼 때는 2시간도 애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들은 또 아이고 우리 손자 집중력 있다고 또 막 칭찬하잖아요. 도파민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 밤을 새는 거 왜? 필요한 만큼 나오니까. 문제는 일상생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과제하는데 20분이 필요해. 그 20분이 필요한데 20분 동안 여기가 이제 잘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도파민 공장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3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50개가 나와야 20분 동안 집중하고 끝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분 정도 지나면 도파민 떨어졌으니까 주의를 기울이다가 숙제를 끝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ADD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서 설명을 들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집중해서 여러분처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요 영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도파민이 5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도파민 공장이 생산 라인이 30개일까요 50개일까요? 교실에 다 30개짜리들이 앉아있어요. 지금 맨날 이거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들어, 선생님 무슨 소리 안 하고 이제 들어. 근데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이제 집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막 야 그만 조금만 더 집중하자. 잠깐만 더 해. 금방 끝날 거야. 뭐 선생님 생쇼를 해, 생쇼를. 그러면 또 자극이 오니까 또 봐요. 뭐야 이렇게 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개그맨도 아니고 맨날 생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생쇼를 안 하시지. 도파민은 더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생쇼를 시작합니다. 지가 생쇼를 시작해요. 괜히 일어나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옆에를 때리고 옆에를 치면 또 두 대 막 날라오잖아. 한 대 치면 두 대 날라. 이게 자극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두뇌 항상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교실 환경이, 예배당 환경이 게임 속 환경만큼 자극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의 자극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ADHD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처방 약을 주는데 우리 생각에 나부대는 게 문제가 돼서 약을 주니까 이 약은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각성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ADHD 처방 약은 각성제를 줘요. 아니 나부대는 애를 왜 각성시켜?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나부된다 그랬어요? 지금 뇌에 뭐가 부족해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서 도파민류의 각성제를 투여하면 도파민 채워졌으니까 나부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각성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에 작용하는 약들은 치료제라고 부르지 않고 조절제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울증약 대표적이죠. 우울증은 세라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세라토닌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을 먹어서 세라토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ADHD 증상이 나타나서 힘들다, 그 얘기는 두뇌 어쨌든 항상성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상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생산량이 평소에 많이 안 나오게끔 강한 자극에 의해서 저게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은 뭘까요? 다시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줄었어요? 선택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영상 자극들, 특히 영어 공부시킨다 이러면서 영상으로 자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뇌에는 항상성을 계속해서 바꾸는 걸 아셔야 돼요. 영어는 몇 마디 해. 자꾸 들려주고 보여주면 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 자극 때문에 항상성이 무너지면 영어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집중을 못 하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영어 몇 마디 하는 애들 때문에 유치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선생님들.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영어 안 하잖아요. 왜 영어를 시키는 거야 대체? 우리말을 잘 알아듣게 만들어야지. 우리말에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선생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면서 영어를 시키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하나도 안 쓰는 말을. 그리고 뇌는 점점 주의력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든 거죠. 소리 질러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부터 끊어야 돼요. 선택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뇌가 도파민이 많이 필요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뇌가 여기저기 다 풀 가동을 시키고 있으면 도파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 근데 연료를 30개밖에 안 만들어내면 어떻게 PDF 보내겠어요? 더 만들어 막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를 바쁘게 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ADHD 치료법. 그런데 학습지를 하고 있을 때는 뇌가 전혀 바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과 달라요. 뇌가 바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뇌가 바쁜 것을 알려면 이 호문클루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펜필드라는 사람이 뇌를 수술하면서 뇌를 만져보니까 뇌를 자극하는데 손이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는데 발이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5명의 환자들의 뇌를 자기가 꼼꼼하게 다 찔러봤대요. 쫙 찔러봤더니 글쎄 우리 뇌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돼 있고 25%는 입과 혀로 연결돼 있고 15%는 양 발로 연결돼 있고 우리 두뇌 70%는 손과 입과 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가장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써도 뇌에 자극 간다 안 간다? 어디를 써야 내가 자극된다? 손과 입과 발.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를 한다는 것은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들을 하나님 만들어 온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손으로 움직입니까? 입으로 움직입니까? 팔로 움직입니까? 두뇌 70%가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꺼져 있으면 도파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뭘 써? 가동도 안 하는데 연료가. 그런데 자극은 또 강해 안 강해요? 자극은 또 강하니까 도파민은 또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필요도 없는 도파민 자꾸 만들어내니까 뇌 항상성에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점점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들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멀쩡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이상해요. 이유 없이 짜증내는 애. 제가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 딱 시작하면 제가 아직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 인상 쓰고 있어, 저한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대체,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웰컴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깔깔거리는 아이도 있고 죽겠다는 아이도 있고, 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는요, 스마트폰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주요 우울증과 이 불안 증세와 이 자해와 이 영역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에 그 막대 그래프가 있는 때가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 본격적으로 쥐고 살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왜? 그 이유는 두뇌 안에 항상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옆집을 갔는데 옆집 아이가 엄마가 시끄럽다고 아이에게 입에다 청테이프 붙여놓고 손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고 키우면 여러분 뭐라고 보시겠어요? 저 집은 양육 방식이 특이하구나 이러고 넘어갈까요? 바로 신고하겠죠. 저는 여러분을 다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린 틈만 나면 아이에게 스마트폰 주고, 틈만 나면 컴퓨터 켜놓고, 틈만 나면 TV 옆에 앉혀놓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뭐예요? 아이의 지금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은 상태예요. 두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꾸 학습지를 시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학습지를 시키면 엄마 아빠가 웃을 수가 없어요. 빵긋빵긋 웃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학습지를 시키면 돈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열심히 안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지를 안 하잖아요. 학습지를 안 하고 있으면 애가 놀고 있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애가 노는 거지 이렇게 보여. 근데 학습지를 시키면 놀고 있으면 학습지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들여서 웃지 않음으로써 뇌를 망치는 길이에요. 학습지도 끊으세요. 적어도 학습지 때문에 잔소리를 하거나 여러분 표정이 바뀐다면 학습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놀게 두세요. 그러면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면서 두뇌가 자발적이고 몰입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남은 20분 동안 제가 1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기들이 태어날 때 1000억 개의 뉴런을 갖고 태어난다 그랬죠. 뱃속에 장기 갖고 태어나듯이. 그러면 장기는 갖고 태어나듯이 뉴런은 갖고 태어나는데 시냅스는 뇌 속에 태어났을 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왜? 한 짓이 없으니까. 태어났습니다.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멀뚱멀뚱 있어요.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 애기들이 생각하는 거,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애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해. 따라쟁이들이 돼요. 자,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시냅스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3살 정도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따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따라했으면 우리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 커집니다. 근데 머리 커지는 건 두뇌 발달이 아니에요. 근데 따라하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앞에서 뭐 깎고 엄마의 앞에 뭘 하는데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사람 됐다 안 됐다? 여러분, 따라해서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왜 따라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바나나 먹을 때 찍은 뇌 사진이에요. 좌뇌우뇌 사진입니다. 바나나 먹으면서 좌뇌우뇌를 찍어봤더니 여기가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뉴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나나 먹을 때 일하는 뉴런들이에요. 아래 사진은 앞 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구경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구경. 이거 아래 사람은 지금 바나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자기 뇌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바나나 먹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한 리출라티라는 사람이 네이밍을 한 거예요. 뭐라고? 거울신경이다. 다시 말해서 1000억 개 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1000억 개 나무에 거울이 달려있다,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1000억 개 나무에 거울이 달려있다는 말은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기들이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강아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무조건 개가 되게 돼 있어요. 강아지가 개 되기 위해서 뭐 학교 좀 다녀야 되나요? 송아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무조건 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천조개나 되는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내야만 사람이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거울 달려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부모는 뭐 하는 존재다?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어내도록 창조돼서 태어났는데 이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려면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도록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데도 데려다니고 좋은 경험시키는 것 필요해.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를 만드니까 좋은 것도 많이 줘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내 보여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맨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보세요.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 뇌에서 소리가 나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뇌에서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게 거울 유런의 외침이에요. 아이는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되는 게 부모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성질대로 아이 앞에서 살아내면 그 성질대로 사는 모습이 아이의 시냅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짜증났어, 내가 지금 우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앞에서 옳은 선택,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선택을 하면 그게 아이의 시냅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를 볼 때마다, 아빠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따스한 봄날 같고 화창한 가을날 같아요,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뜨거운 여름이에요, 항상 열받아 계세요, 추운 겨울이에요, 우리 아빠는 항상 냉랭하세요, 이러면 아이 시냅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다, 반응하는 존재다? 선택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성질나는 대로 행동을 하면 그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선택하는 존재예요, 반응하는 존재예요? 늘 반응하는 존재죠.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이 먹어져서 끊임없이 내 선택을 바꿔서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앉았을 때 눈앞에 뭐가 보였던 거예요? 아빠 걷는 모습 계속 본 거예요. 그 시냅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아빠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이 선택은 이들에게 시냅스에 영향을 주겠죠. 아들은 밥만 먹고 있어요. 아들은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선택과 아들의 선택이 다르니까 시냅스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뇌에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거울이 달려 있다고. 그러면 세 사람의 시냅스 상태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이런 소리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세요. 안 읽어도 돼. 눈 침침하면 그냥 디스플레이, 하루 10분 디스플레이 하기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꽂이에 가서 책을 꺼내서 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밌는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는 짓이 시작. 여러분,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의 뜻 아시죠? 법칙이란 믿든 믿지 않든 원튼 원치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래요. 중력의 법칙. 나 중력 안 믿어. 중력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63빌딩에서 뛰면 공중부양하고 가나요? 어떻게 돼요? 왜요? 법칙이라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눈앞에서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냐는 두뇌에서는 그 시냅스를 발달시키는 모양을 만드는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없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온 아이들이란 사실이에요.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택과 경험이 잘못되면. 그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그 뜻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명도 그 뜻을 잃어버린 채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기에 이르는 이 기간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뜻을 잘 이뤄내는 삶을 살아낼지 거기에 우리가 이런 통찰을 가지고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TV가 거실에 있다면 거실에 있는 TV를 방으로 치워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벽에 붙어 있어서 치울 수가 없다면 보자기라도 씌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보관함으로 가게 하라. 이런 보관함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아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에 딱 오면 스마트폰 딱 넣어놓고 생활하게 하세요.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빨리 재워놓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해. 체력되면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그러나 아이가 깨어있다면 우리도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 9시가 되면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좀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일단 밤 9시가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상기기를 끄세요. 밤 9시가 되면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게 만들어라.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으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세 번째는 미디어는 항상 부모 영향력 아래 둬라.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애 혼자 두고 볼일 보러 가려면 엄마 아빠들은 TV 틀어놓고 볼일 보러 나가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이가 TV 보고 싶다, 스마트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지금 바쁘니까 너도 네 할 일을 해. 엄마 일 끝나면 같이 보자. 이게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항상 부모가 있을 때만 보게 하고 켤 때는 부모의 동의하에서 항상 켜게 하고 끌 때는 스스로 끄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훈련들을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내용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몇 권 가져왔으니까 혹시 책을 사기 원하신 분들은 현장 할인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책값은. 책을 못 사신 분들은 다른 데는 책이 없고 쿠팡이랑 네이버 스토어에만 책을 파니까 스토어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뺐네 시간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주신 걸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이 자녀를 찾으셨나이까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내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정말 스마트폰이 빌런 역할을 하는 이 시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들이 먼저 미디어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